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이제 초단상 하는데요. 이제 아이들 오면 흙탕물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속이 다 흙탕물이에요. 본인이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다라고요. 다. 진짜 전체가 한 덩어리로 문제예요. 다 문제라고. 전부 다 문제면 뭐 다 전에 나도 알아야 되고, 그죠? 그게 어떤 것을 시작하는지 가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거꾸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흙탕물이면 어떻게 될까요? 흙하고 물하고 분리되게 맑은 물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이걸 다 휘휘 저으면 계속 흙탕물이에요. 어떤 처방을 하도. 근데 기다리면 일정 부분 마음이 안정되는 시기가 찾아오죠. 그래서 이게 기다리는 거를 이렇게 편안하게 기다리면서 이 흙탕물이 가라앉을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시간. 근데 이 시간이 개인차마다 좀 다르죠. 또 흙탕물이 또 가라앉기도 하고. 그래서 흙탕물이 이렇게 생겨서 가라앉으면 아이들이 이 흙탕물을 가라앉으면 몇 개의 건더기가 생겨요. 이렇게 건더기가. 근데 굉장히 고정관념이 많아요. 본인이 이 고정관념이나 편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애한테 20번 읽으라 그러면 이거 바보냐고 20번을 왜 똑같이 계속 읽냐고 시간만 많이 걸리게. 그래서 아니 중요한 걸 모아가면서 해야지. 그랬더니 그러네요 하고 끝나버려요. 그 고정관념에 대해서 이게 결국은 이걸 다 찾아보면 진짜 자기가 몰라요. 학습하는 방법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본인의 등급으로 본인의 방법으로 생각해요. 어떤 애한테 볼펜 쓰라고 했더니 그걸 왜 치고 있냐고. 아니 그거를 계속 볼펜을 쳤는데 그래서 20번을 읽으면 뭐하냐고. 읽으면 읽는 속도가 빨라지지. 그럼 공부하는 능력이 빨라지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네요 하고 말아요. 뭐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이 모르는 걸 계속 고정관념을 깨려고 계속 얘기를 해줘도 1년 정도 계속 야금야금 깨지지. 이게 고정관념이 이게 보통 단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힘들어요. 고정관념을 깨는 게. 어떤 애는 저 바본가요? 이렇게 하면 그거 깨주는데 몰라요 자기가. 상대적으로 비교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막 수많은 데이터도 대주고 다른 상황 비교해주고 그래도 걔는 걔고 저는 저고 본인도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내가 비교해줄 때는 막 짜증을 내요. 그러니까 이 고정관념이라는 건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상상 이상으로. 그런 식으로 되는데 고정관념을 깨주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해요. 이 공부를 하느냐 시작했느냐 안 하는 딱 하나만 보면 알 수 있어요. 학습 누적 기록부를 쓰느냐 안 쓰느냐. 본인이 본인의 상황을 직면하고 바라보고 개선을 하느냐 마느냐. 학습 누적 기록부 쓰는 것만 보면 알 수 있어요. 계속 시작을 하는데 동기유발하고 지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러다가 조금 시작을 하다 조금 해보면 본인의 고정관념하고 요거랑 완전히 차이가 난다는 걸 이제 발견을 하죠. 고정관념하고 공부란 이럴 것이다, 학습은 이런 것이다 하는 거랑 학습해보니까 이렇다 하는 게 차이가 엄청나게 나서 둘 중에 하나가 생겨요. 포기를 하거나 너무 많아서 이거 못하겠다. 자기가 역대까지 쳐서 잘하는 게 이렇게 점프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절대 안 그렇거든요. 이게 단계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단계를 올라가 보니까 저 계단이 너무 많은 걸 알게 돼요. 공부가. 그러니까 포기를 하는 경우가 생기든지 아니면 욕심을 생겨요. 이거 한꺼번에 이렇게 점프하는 방법 없냐고. 올라가고 싶다고. 욕심 부리고 땡깡 부려요. 근데 이거는 좋죠. 왜? 하고자 하려고 마음심이니까. 이렇게 포기하면 방법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포기를 왜 하냐?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제 능력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 되게 아파요. 이렇게. 현실을 아이한테 가장 잘 인식시켜줬는데 현실을 인식시켜준 것 때문에 포기하니까 내가 꼭 포기시킨 것 같아가지고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근데 얘 상황을 이렇게 되니까 너는 안 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힘들어요. 내가 그래요. 너무 힘들어서 이거 너무 힘든데 이거 하느니 차라리 저 식당 한다고. 이해해요. 그래서 알고 포기하기 때문에 뭐라고 못해요. 근데 어떤 선생님은
애는 포기해도 자기는 포기 안 시킨다고 절대로. 그래서 억지로 멱살캐리해서 끌고 가거든요. 그럼 조금만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저는 그래요. 본인이 명확하게 공부가 얼마큼 힘들지 알고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는 걸 아는데 그거 외에 다른 걸 하면 이것처럼 할 수 있으니까 이게 포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하는데 이 포기도 종류가 여러 가지죠. 욕심도 종류가 여러 가지고 이게 무한정 쓸데없는 욕심을 가지면 이 단계를 밟아가야 되는데 무한정 욕심을 가지면 방법 없어요. 방법이. 저는 왜 아인슈타인의 뇌를 타고나지 않았냐? 그럼 방법이 없어요. 애를 다시 만들 수도 없고 재조립해서. 그래서 결국은 무엇은 싸움이냐? 시간 관리랑 시간 싸움이다. 수학을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하루에 몇 페이지를 해요, 집중하면. 그래서 다 하다 보니까 이걸 하려면 얼마큼 저는 걸리겠네요.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점점 빨라진다니까, 점점. 점점 능력이라는 게 올라간다고, 공부를 하면. 운동을 하면, 제가 오늘 이렇게 역기를 아령을 해가지고, 이렇게 덤벨을 10번을 들었는데, 저는 그러면 1년 동안 몇 번밖에 못 드네요? 아니거든요. 이게 10개씩 꾸준하게 들었는데, 어느 게 보면 나중에는 50개를 들게 되고, 나중에 꾸준히 하루에 200개를 해도 되고, 점점 늘어난다니까요. 눈덩이처럼. 꼭 게임할 때, 저는 몹을 경험치 10 주는 것만 잡으니까, 저거는 저 사람은 100만 점이나 50만 점인데, 저는 점점 세진다니까요, 몹이. 점점 강하게, 점점 능력이 되니까. 아이템을 처바르지 않더라도 점점 능력이 쌓여서 경험치가 늘어나면 센 놈을 상대할 수 있고 센 놈을 깰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대한 관념이 없다고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현재만 생각해. 본인이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만한 사람이 돼서 하면 그럼 이걸 언제 되죠? 해야 되지. 어쨌든 계속 쫓겨요. 시간 관리로. 시간 관리가 쫓기기 때문에 시간을 압축해서 집중해서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능력이 느는 거지. 당연히 쫓겨야지. 잘하고 있는 거지. 쫓긴다는 거는. 그렇게 됐을 때 당연히 맨날 쫓기니까 지치지. 이건 누구나 지치지. 지치니까 목표를 세분화하고 단계를 나눠서 한 개씩 올라가지. 한 개씩. 왜 지쳐? 이렇게 올라가는데 큰 걸음으로 팡팡 뛰니까 힘들지. 등산을 해보면 짠 걸음으로 자자자자 해서 조금씩 올라가야지. 한 번 해갖고 돌 이만한 거 해서 막 휙휙 올라가면 지쳐서 뻗지. 이렇게 자근자근 올라가면서 쉬기도 하고 쉬면서도 꾸준하게 올라가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 인생 사는 거나 공부하는 거 똑같으니까 학습 방법을 가르치는 게 인생 방법 가르쳐 주는 거지. 그러니까 참는 거 가르쳐 보는 거지, 사람이. 누구랑 비교하는 것도 좋단 말이요. 나쁘진 않아. 근데 비교할 걸 하란 말이요. 노력의 양을 비교해보란 말이요. 내가 3년을 노력을 했냐는 거야, 3년을. 3년을 꼬박꼬박 노력을 했냐고. 한 번도 3년도 안 하고, 1000일도 안 하고, 1000일도 안 해서 10,000번도 아니고. 뭘 바라냐고, 바랄 걸 바라야지. 그렇게 됐을 때 아이들 오면, 이렇게 처음 찾아봅니다. 환경 만들어주고 하루 종일 공부할 수 있게 해주고 하면. 그래서 대화를 살살살살 해보면 이때야 얘기합니다. 애들이 쌤 저는 이래서 안 했어요. 쌤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쌤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면 정말 편안하게 해줘야 돼요. 영화 가고 싶으면 영화비도 주고 지각해도 안 혼내고 이게 대화할 상대 편안하게 대화할 상대 되는데 1달에서 3달이 걸려요. 그러면 아이 상태가 이해가 돼요. 나쁜 애는 없어요, 진짜. 나쁜 애도 없고, 공부 안 하겠다는 애도 없고, 안 하겠다는 애도 없어요. 다 하려고 그래요. 왜? 하도 사회에서 정말 지랄하고 바라니까. 못하는 애? 못하는 애? 아니, 안 해봤으니까. 단지 안 해봤을 거예요. 하다 보면서, 쌤, 저는 왜 못해요? 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너무 늦어요. 당연히 이제 안 해봤으니까. 공부를 했다 하면, 공부를 했다. 안 한 거예요. 했다. 공부를 저는 해봤다. 야, 왜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이요? 해봤다. 3년을 해봐야지. 그래야 해본 거지. 그래, 3년 안 돼? 그래, 1년을 해봐야지. 그러면 공부 알아, 뭔지 명확하게. 꾸준하게 1년. 너 엄밀하게 말하면 한 4개월, 6개월 됐어, 6개월. 네가 알잖아. 네가 꾸준하게
누적 기록부로 쓰고 1년 6개월을 썼지만 이 앞에 공부하는 척 하다가 하기 시작했지. 엄밀하게 제대로 공부 아직 시작 안 했지. 기반 다지지 지금. 기초공사 하는 것이지 집 졌어? 너 지금 바닥 따지잖아. 기초공사 아직 기둥도 안 세웠잖아. 에? 아니야? 그쵸. 인테리어는 무슨 그러면서 뭐라고? 저는 집 언제 줘요? 저는 빌딩을 지고 싶은데 왜 그래요? 그럼 기초를 튼튼하게 다져. 어떻게 보면 안타깝다고. 어떤 애 보면 포기하는 애 보면 어떻게 보면 안타깝다고. 섣불리 절망하고. 이거 다 왜 그래? 아이들이 좀 몰라서 그래. 방법을. 진짜 공부하는 방법을 엄마가 모른다는데 이 공부하는 학습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공부에 대한 이해, 이 고정관념, 두려움, 껍질 이런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화가 나. 내가 이걸 설명을 못 해줘서 화가 나고 이 사회가 화가 나. 왜? 이렇게 아이들 안타까워하는 것들을 좀 정리해서 책으로라도 써놓지. 돈 되는 것만 써놓고 애들 걱정하고 애들 힘들어하고 뭘 몰라하고 하는 거 없어. 무조건 1등급 잘하는 애 맞춰갖고 2등급, 1등급 애들 개선하는 공부법만 하지 그 밑에 있는 거 없어. 애들이 전부 다 피해봐. 얘네들 때문에. 뭐라고? 공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최고 상황만 딱 얘기하니까 얘네들이 수학 답지 보면 안 된다고.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7등급이 수학 답지를 안 보니까 공부할 방법이 없어. 니네 등급은 읽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도 화가 나, 내 스스로한테. 얘네들을 더 설득하고, 얘네들을 이해시키고 해야 되는데, 능력이 없어 보여서. 정말 슬퍼. 이렇게 돼. 이게 방법 없을까? 애들 오기 전에 맨날, 얘한테는 오늘 2단계인가? 이렇게 해줘야 될까? 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얘가 R이야. 이렇게 똑똑똑똑 쪼을 때 안에서 저 나갈게요. 이거 알려주세요 할 때가 진짜 정말 드물거든. 이때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똑똑똑똑 쪼아줘야 되는데 이 안에 있는 애가 정말 필요한 만큼 이걸 깨줘야 돼. 너무 세게 깨면 이게 박살나. 계란 후라이드가 돼버려. 너무 약하게 하면 안 들려. 이 적당한 거, 이 적당하게 이 자극 주는 걸 찾기 위해서 20년을 노력했는데도 아직도 모르겠어.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그래서 내가 너무 멍청해갖고 화가 나. 이 적당한 거. 그래서 진짜 공부 안 하다가 지금 있는 애들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10명 중에서 1명 빼놓고 1명은 공부하던 애고 9명은 공부 안 하던 애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하잖아. 하기 시작을 하고 하는데 얘네들이 할 애들이니까 하는 것 같아. 내 능력이 아닌 것 같아. 모자라 내가. 애들 고민 나누어서 단계를 까나. 나누기 연속이 지수지. 지자가 뭐야? 반복 횟수를 가르치는 거지. 네. 네네. 반복 횟수를 지시하는 거예요. 반복을 많이 하면 나눠져, 어려움이. 여러 번 반복하면 돼. 알겠습니다. 야, 더하기? 차라리 더하기? 연속 곱하는 게 낫지. 곱하기. 나누기는 나누려면 뭐라고? 로그지? 네. 나누는 횟수. 이 지시도 곱하지지? 네. 반복을 해야 지수. 반복해야 이해돼. 이해는 나누어서 하고, 암기는 반복해서 해서. 그치? 더하기 연속을 하고 싶으면 곱하기인데, 더 빠르게 하면 지수예요. 그럼 반복해야 돼. 이제 더하기 연속을 하면 곱하기요. 빼기 연속을 하면. 그럼 빼기를 나누어서 연속 횟수를 많이 하잖아? 나누는 횟수를 연속하면 단계가 나누어서 이해가 잘 돼. 방법을 찾아주고 싶은데 답답해, 화나. 내가 모자라서. 그래서 모자라서 애들 오기 전에 매일 고민해. 오늘 얘 오는데 얘는 어떻게 줘야 되고, 얘는 어떻게 줘야 되고, 얘는 어떻게 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한 시간, 2시간이 지나가. 그래서 맨날 1-2시간 일찍 오거든. 근데 어쨌든 화나. 무기력하는 거야. 무기력한 이유. 나도 못 고쳐주는 거. 그래서 화나.
사회에서 이런 문제들, 이렇게 무기력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얘네들이 만든 게 아니라, 얘네들 조금 얘기하면, 그러면 되는군요. 그러면 되는 화나. 사회의 고정관념으로 얘네들 싸버려서, 얘네들이 절망에서 뚫어나올 수 없는 이거를 만들어 놨다는 게 얘네들 스스로 만든 게 아니거든. 화나. 근데 어떡하냐. 하나씩. 계단을 올라서. 그러니까 무한 계단일 수도 있거든,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무한 계단 올라가다가 쓰는 데가 내 위치요. 내 인생에. 올라간 만큼이 내 위치라고. 올라가 봐야지, 어떡하냐. 그래서 같이 올라가주고, 같이 해주고, 해나가거든. 이때 아무리 얘기해도 이 위치에서 바라보는 풍경과 세상이 다르기 때문에, 예? 공부, 여기서 위치를 보면 세상이 이렇게 보여. 여기서 보면 이렇게 보이고.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얘기를 해줘. 얘기를 해주지만, 가다가 지치면 쉬었다 올라가고, 해야지. 근데 그렇다. 내 스스로도 어제 저녁에 정말 집에 가는데 화나더라고. 내 스스로에게. 답답하더라고. 화났다기보다 답답해. 진짜 답답해. 애들이 답답한 걸 생각하면 얼마나 저 아이가 답답했을까. 포기까지 할 만큼. 이런 거 해결 아무도 못해요, 이렇게.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답답해. 우물 있잖아. 자화상. 외딴 데에서 내가 공부방을 하고 있는데 얘를 가보니까 얘가 뭐라고? 답답해서 너무 미워. 그래서 다시 가보니까 얘를 우물 속에서 꺼내주고 싶거든? 근데 얘가 안 나온대. 우물 안에 세상이 다래. 그래서 다시 가서 얘를 꺼내주려고 별 말을 다 하고 별 표정을 다 하는데 얘가 괜찮아요. 여기 우물 속에도 맑은 하늘이 흐르잖아요. 이렇게 돼. 못 꺼내. 화가 나. 너무 답답하다고. 근데 나중에 내가 이제 노인이 돼가지고 이 우물 속에 있는 아이들을 나오게 하는 거를 안 하고 있을 때 이 우물 속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이 그리워질 것 같아. 불쌍하니까. 미워. 불쌍해. 답답해. 나중에 이게 그리워질지도 모르겠지. 어? 우물 속에서 왜 안 나오는지 화나. 이걸 꺼내주지 못하는 내 능력이 화나. 천천히 가셔야죠. 우물 속 나와봐야죠. 세상 구경은 한 번 하고 죽어야죠. 개구리가 우물 밖에 나와봐야 뭐 죽기밖에 더 여겼어. 세상 구경 한번 해봐야죠. 동아쌤입니다.